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방송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가을인데 가을 같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폭염입니다. 폭염 속에서 거의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 가을은 한 10월 넘어서야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무덥습니다. 모처럼 에어컨 켜놓고 거의 편하게 좀 호강하고 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편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바쁠 거예요. 운전하고 한다고 지금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차도 많이 밀릴 것 같고 하여튼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방송이니까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 잠시 한번 또 썰을 풀고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요즘 보니까 삼성이 6만 전자에서 헤매고 있어요. 6만 전자. 야, 설마 6만까지 가겠냐. 그랬는데 6만까지 갔어요. 지금 6만 원대까지 떨어지다 보니 삼성의 임원들이 좀 사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사고 있고, 삼성전자 그 경영 지원 실장이죠. 사장급인 것 같은데, 뭐 이분도 사는 것 같아. 삼성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산다고 하는데, 뭐 주가 부양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뭐 6천 주 사가지고 무슨 부양입니까? 60만 주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지들 좀 싸니까 사는 것 같아요. 임원들 뭐 용돈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용돈벌이. 그래서 하여튼 6천주 샀대요. 68,050원, 66,850원. 뭐 싸다고 하니까 들어왔겠죠. 금액으로 한 4억 110만 원 정도 샀다.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산 거야. 4억 정도 샀고, 이 박 사장이 보유한 자사주가 3만 4천 주다. 그래서 박 사장은 지난 6월 초에도 자사주 5천 주를 샀어요. 삼성은 최근에 주가가 연일 하락하다 보니 6만 원대 진입을 했고, 삼성의 전날 종가는 6만 6,300원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의 고위 임원들은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겸 이 디바이스 쪽의 경험 부분장이 지난 5일에 자사주 1만 주를 샀고, 한 7억 3,900만 원 샀어요. 노태문 사장도 5천 주 샀고, 3억 4,700만 원치 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씩 용돈벌이 차원에서 지르는 것 같습니다. 주가 부양을 하려면은 뭐 6천 주가 아니라 최소 한 5만 주, 한 10만 주 정도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추석 살려고 지금 송편 먹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뭔가 좀 그 오너가 나서가지고 막 좀 약간 뭐 발언도 해야 돼. 우리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겠다. 그런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액션을 취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세요. 엔비디아 그 젠슨랑은 나와가지고 돈도 잘 벌 거다.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잖아요. 젠슨랑이 뭐 거짓말합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그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EO 정도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삼성 요즘 보면은 좀 깝깝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 부탁되고 사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볼 때는 이게 싼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싼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 추세가 좀 나왔을 때나 이거 접근할 생각을 할까 말까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좀 물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버티십시오. 버티시고 이 무더운 여름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시원해질 때 좋은 소식이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오를 겁니다. 그때 좀 오르면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본전치기 할 때는 탈출하십시오. 삼성전자 샀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분 많던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 K 주식은 안 하는 게 능사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에 가장 큰 증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 FOMC예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열립니다. 이때 겁나게 또 골 때릴 거예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금리의 인하 폭 관심이 갑니다. 0.25냐, 0.5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기준금리를 0.5% 낮추락률이 43%예요. 0.25는 한 5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 FOMC는 현지 시간으로 한 이달 17일에서 한 18일 정도 예정돼 있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2020년 3월 이후로 약 4년 6개월 만이다. 4년 6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가 이제 FOMC 회의 결과인데 이번 FOMC는 그 기준금리 결정뿐 아니라 점도표까지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거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그 목요일 새벽에 그 나올 FOMC 결과가 추석 이후 등장할 증시 변수 중에 제일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연준도 경기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붕괴를 당연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는 경우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로 실망 매물이 거의 추가로 출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9월 FOMC가 가장 강력한 증시 변수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인플레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라는 그런 방점이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베이비컷이죠. 0.25%그 인하와 비컷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8월 고용 지표 반등과 미국 연준 지도부의 코멘트를 종합해 보니 9월의 금리 인하 폭은 25bp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고용 지표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은 11월 이후 FOMC에서는 인하 폭이 한 50bp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 시작 자체는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호재만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하할지, 그리고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거다. 방향.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얼마나 빨리 할지 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충격적인 이벤트 사건이 없어야 돼. 있으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또.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이게 어렵다기보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무조건 파는 거야. 일단은 팔고 보는 거야. 여기에 또 외국계 증권사가 뭐 겨울이 온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그따위 소리 하니까 그냥 외인들 계속 팝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냥 파는 거야. 팔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삼성의 오너들은 도대체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대응은 안 해. 대응을 결국 대응한다는 게 막 5천주 1만주 이지랄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러니 주가가 이게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살려면 막 한 10만 이상 사든지, 아니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괜찮다, 뭔가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걸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 모드로 가시고, 지금 싸다고 사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뭐 운 좋으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지켜봅시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